대한민국을 지킨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이 지금까지 나라를 지켰다면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자유를 지키겠다는 결의와 염원을 담아 오늘 집회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싸우겠다는 결의를 밝힐 것입니다. 청년 세대를 주축으로 전 세대가 하나 되어 하이브리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복귀시키며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의미를 오늘 집회에 담아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대통령을 지키는 큰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추우신가요? 안 춥죠? 우리가 강력한 함성과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의 뜨거운 열기로 이 추위를 함께 녹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열기가 이곳 광화문을 가득 메울 수 있도록 함께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자유의 함성을 담아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우리가 지킨다! 싸우자! 이기자! 윤석열! 지키자! 자유의 염원으로 함성 시작!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2차 탄핵 반대 집회, 자유를 지켜낸 세대, 자유를 지켜갈 세대. 오늘의 주제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기원감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리도록 크게 한번 싸우자라고 외쳐보겠습니다. 싸우자! 함께 외치겠습니다. 싸우자! 이기자! 자유가 이긴다! 네, 영상을 보고 나니까 오늘 행사에 대한 자부심도 더 생기고요. 2030이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를 계승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2차 탄핵 반대 집회, 자유를 지켜낸 세대, 자유를 지켜갈 세대. 일부에서는 청년들의 주제 연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연설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정명진 청년이 연설을 통해 첫 번째
반중 메시지와 세계 통합의 뜻을 국민들께 전하겠습니다. 정명진 청년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변호인단 여러분. 저는 광주에서 나고 자라 서울에서 거주 중인 20대 청년 정명진이라고 합니다. 정치에 우연은 없다. 만약 어떠한 일이 생긴다면 그린이 되게끔 봐야 한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 했던 정책들을 보고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첫 번째로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에게 원전은 위험하다면서 원전을 폐기하고 태양광 사업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던 태양광 사업은 우리나라 산지 그 265만 그루의 나무를 벌목하고 여의도 면적의 21배의 산지를 파괴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했던 사업에서 국민 세금을 들여 중국산 부품을 75%가량 사들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그들이 중국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망가뜨리면서 식량 안보를 외치면서 양곡법을 외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국정원한테 대공수 사건을 뺏는 건 어떠합니까? 간첩이지. 아씨, 뭐하는 놈들이야. 수술 집고의한테 환자를 수술하지 못하게 하고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한테 수술 권한을 맡기고 집도시키는 건 아닙니까? 잘한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은 간첩법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왜 중국 눈치를 보면서 간첩법을 적국으로 개정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까? 민주당 간첩이다. 왜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익이 아닌 왜 당익과 공산당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민주당 간첩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중국 군사 기업이라고 지정한 텐센트가 JTBC에게 1,000억을 투자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계약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1,00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JTBC는 간첩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간편결제 양대 산맥 카카오페이, 포스트페이 다들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카카오페이 전략 투자로 알리페이에서 지분율을 2위로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카카오페이가 4천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중국에 유출했습니다. 포스트페이 또한 이 알리페이가 지분율을 2위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공산당과 이 반국가 세력은
친중 정치인, 언론, 사법, 대한민국 곳곳에 암약하고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윗세대가 지켜오신 자유민주주의,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께서 먼저 나서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그리고 이번에는 총과 칼이 아닌 피켓과 태극기 그리고 성조기를 들고 나서셨습니다. 네. 민주당을 해체하라! 프레임에 씌워지더라도 외롭게 그리고 평화롭게 자리를 10년간 지켜와 주셨습니다. 당신들께서 10년 전부터 외쳐오신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저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에 저희 2030은 어르신분들의 노력에 응답해서 이제는 저희 2030이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더 이상 세대 갈등으로 싸우는 게 아닌 세대 통합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서 어르신분들께 보답해 내겠습니다. Stop the steal! 방공 척결! 척결! 감사합니다. 멋있다! 네, 정말 열정 넘치는 연설이었는데요. 이어서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따라서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청년이여! 청년이여! 깨어나라! 비상계엄! 정당하다! 대통령을 지켜내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주제곡을 만들어주신 드럼통 타이거의 노래인데요.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큰 박수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특히 공직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어둠 속 홀로 진심을 외친 그날 나라에 목숨 걸었네. 부정선거 척결의 결심 아니란 임기 대신 선택한 그 희생을 기억합니다. 조작된 탄핵으로 정의를 가둔 그들에게 당신의 투지를 이어받아 탄핵안과 칼을 외칩니다. 거짓의 틈에서 싸우고 헌신으로 만든 그 길 이제는 모두가 함께합니다. 조작된 탄핵으로 진실을 가린 저들에게 당신의 의지를 따라가며 탄핵안과 칼을 외칩니다. 특별 대통령실 벽에 걸린 그
있도록 제대하고 있습니다. 흉내는 일관된 진실 전 국민 앞에서 누군가 해야 했던 자유의 길목 우리 가슴 깊이 새겨 영원히 기겠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는 그것을 위해 싸우고 투쟁하는 자의 것이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모든 세대가 함께 자유를 위해 싸우고 또 싸울 것입니다. 대통령 윤석열과 함께 싸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2차 탄핵 반대 집회, 자유를 지켜낸 세대, 자유를 지켜갈 세대. 두 번째 청년 연설자를 소개하겠습니다. 30대 김대웅 청년이 두 번째 반중 메시지와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청년의 의지를 국민들께 전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기자로 생활하고 있는 30살 김대홍입니다. 말주변도 별로 없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이런 공개 연설을 하게 된 이유는 나라를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 절박함 때문입니다. 작년 10월 말 북한군이 러시아에 투입되었던 바로 그때쯤 취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다녀왔습니다. 일상을 빼앗긴 이들의 삶을 보고 왔습니다. 폭격을 맞아 지붕이 없어진 집들, 팔과 다리를 잃은 상위 군인들, 그들을 보았습니다. 숙소에서 불과 5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 드론이 떨어져서 14살 여자애가 죽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은의 나라에서 왔냐? 윤석열의 나라에서 왔냐? 윤석열의 한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반갑다고 하더군요. 그때 대통령이 나라의 얼굴이라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나라 전체가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평화는 한순간에 깨질 수 있고 자유로운 일상이 하루아침에 망가질 수 있다고. 당신들은 꼭 당신들의 나라를 잘 지키라고.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일상,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자유와 평화, 어쩌면 우리 세대에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전례 없이 눈부신 국가 발전의 혜택을 태어나면서부터 누린 우리 세대는 전쟁이 뭔지 모릅니다. 자유를 빼앗겨 본 적도 없고 나라 잃은 슬픔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대통령의 비상계엄 덕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총칼 든 적군이 탱크 몰고 들어오는 것만 전쟁이 아닙니다. 국가의 소중한 부동산, 기업들이 투자 유치라는 명목으로 중국 자본에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도 빼앗기고 있습니다. 동북공정, 그리고 아이돌 그룹이 중국 눈치 보느라 한복도 못 입고 있는 상황. 예전에 중국 미디어가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왜곡했을 때에도 문재인 정부는 아무 말도 못했죠.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받고 있는 혜택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의료보험, 대학 입시, 심지어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그 결과 중국 간첩이 대놓고 국가기밀 촬영하고 반출해도 이를 간첩으로 처벌하는 법안조차 통과를 못 시키는 비정상적인 나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은 소리 없는 전쟁 중입니다. 대통령께서 말한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문화, 역사, 경제, 사회, 정치, 그리고 주권까지 하나씩 조용히 빼앗기다가 정신 차려보니 나라 잃고 한탄하는 일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2차 대전 때, 6.25 전쟁 때 이미 우리는 만국의 비극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 흘린 이전 세대들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게 자유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었죠. 중국에 왜 밉보이냐고 쎄쎄 하면 되지. 저는 싫습니다. 네,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공산 대한민국은 제가 살고 싶은 대한민국이 아니니까요. 저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싸웁시다! 싸웁시다, 여러분! 누가 왜 나서냐고, 왜 싸우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겁니다. 제가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호가 너무 뜨거워서 다음 순서를 진행하기 어렵네요. 다음 순서 진행하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을 울리는 김대영 청년의 연설 정말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외쳐주시니까 구호를 같이 외쳐보는 게 좋겠죠. 제 구호에 맞춰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들이 투쟁한다! 청년들이 일어선다! 대통령과 함께한다! 대통령은 복귀한다! 대통령은 복귀한다! 네, 감사합니다. 구호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저녁의 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음으로 청년 연사를 이어서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세요. 세 번째 청년 연설을 해주실 분은 20대 조선영 청년입니다. 이번 연설의 주제는 부정선거입니다.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음모론이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영 청년이 비상계엄이 왜 정당한지를 부정선거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특히 국제 카르텔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연설을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 청년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5살 경기도에서 온 조선영입니다. 저는 이전에 저처럼 정치 참여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청년들에게 대통령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부정선거 실태를 통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는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의 노름이라고 생각했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반국가 세력이 독재 국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끌어내리는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담화문을 읽으며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이 심각한 비상사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투표할 때 투표용지 안 접고 넣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사전투표함에서 민주당의 기표가 된 접혀있지 않은 신권 투표용지 다발이 대거 발견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선관위에서 해명한 것은 형상 기억 용지를 사용했기에 구겨진 투표용지가 빳빳하게 신권처럼 다시 펴진답니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선관위는 해당 해명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떳떳하면 왜 삭제합니까? 정말 형상 기억 용지가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헌법재판에서 형상 기억 용지를 검증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외치겠습니다. 형상 기억 용지 증명하라! 한국의 전자개표 시스템은 AWEB이라는 세계 선거기관 협의회를 통해 전 세계에 수출되었습니다. AWEB을 창설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선관위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부정선거, 이라크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있었습니다. 두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언론에 따르면 엘살바도르, 볼리비아, 남아공, 벨라루스, 키르기스탄 등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사용되며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라크 총선은 수개표와 무려 12배까지 차이가 나며 한국산 전자개표기가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 주권을 흔드는 국제 카르텔의 중심에 대한민국 선관위가 있었기에 대통령께서는 비상계엄을 통해 선관위를 조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우리는 국제적 부패 카르텔과 맞서 싸우는 하이브리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계엄은 정당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비상계엄 정당하다! 선관위를 검증하라! 부정선거 척결하자! 지난 탄핵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에 대한 서버 검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무엇을 감추고 싶길래, 무엇이 두렵길래 선관위 서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단 말입니까? 헌재가 정치권과 어떤 유착관계가 있길래 주권을 되찾으려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단 말입니까? 이로써 우리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권과 사법부가 부정선거 은폐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건 말입니다.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고 무엇인지 여러분께 묻습니다. 비상조치, 계엄으로 바로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되찾아 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저 개인은 어떻게 되든 아무런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옳습니까? 선관위 검증을 거부하고 감추는 자가 옳습니까? 아니면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 구치소에서 고초를 겪으며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하고 계시는 대통령이 옳습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옳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통령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변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우자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화답하여 공의를 위해 일어설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리로 나오지 않으면 지금의 자유는 없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자. 청년이 앞서 불의에 맞서는 투사가 되자. 이렇게 청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슴이 울리는 연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탄핵 반대 청년 모임 탄대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20대 심재홍 청년이 올라와서 탄핵을 반대하며 정의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결의 그리고 어르신 세대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힘차게 연설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역사에서 이미 일제치하 36년을 겪어봤지만 이민족에게 부당하게 지배받는 역사를 경험해봤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민자가 기존의 국민들을 압도하는 사회, 소수자라고 배려받는 이민자가 오히려 다수가 되어 지배층이 되고 힘없는 소수의 자국민이 오히려 지배당하는 사회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유학하다가 최근에 귀국했습니다. 수도 런던에 영국 백인이 36%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에 살다 왔습니다. 런던 시장이 파키스탄계고 총리가 인도인 나라에서 살다 왔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나라의 주인이었던 영국 백인들이 오히려 역차별받고 소외받는 그런 처참한 광경을 6년 동안 목도하다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귀국하고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 종업원 사장님, 왜 이렇게 중국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중국어가 들립니다. 이상합니다. 제가 기사를 읽었을 적에는 코로나 전보다 중국인 관광객이 반토막이 났거든요. 이 나라의 이민자 8알이 중국인이랍니다. 맞아요. 입 다물고 있으면 기도 안 나는 이민자들이라 그런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기생충같이 침투해서 이 나라를 전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 찬성 집회라고 거짓 보도한 기자 중국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언론사들에서 활동하는 기자분들 중에 중국 출신, 화교 출신, 심지어 공안이었던 사람들도 기자하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치도 언론부터 장악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거대 야당이 친중인 건 다 아는 사실이니 입만 아픕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켜야 할 여당에도 친중 의원이 있다니 이건 통탄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대통령께서 왜 기본적인 인권도 방어권도 없이 저렇게 부당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받고 있느냐? 세상에 입법부에도 중국인들이 드글드글하는 모양입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재판 대본을 써준다고 했던 헌재 TF팀에 중국인으로 강력히 추정되는 사람이 넷이나 됩니다. 아직도 위기감을 못 느끼는 국민들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르신 세대 정말 감사합니다. 광화문에 있을 때나 한남동 관저 지킬 적에 애국 활동하고 있으면 선배 세대 분들이 와서 핫팩 주시고 간식 주시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시려고 하나 더 손에 쥐어주시면서 감사하다 하십니다. 저희는 감사한 건 오히려 저희고 이렇게 해주실 때 해드릴 게 없어서 너무 죄송스러워서 눈물만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을 이끌어낸 독립세대분들, 공산주의와 맞서 싸워서 자유를 안겨주신 건국세대분들, 가난과 싸워서 이겨낸 산업화 세대분들,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하신 민주화 세대분들, 문화승리 이끌어낸 엑셀 세대분들 전부 너무 감사하고 위대한 승리의 역사에 저희는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 위대한 역사가 눈물이 줄줄 나올 수밖에 없는 이 감동의 역사가 중국의 소수민족 지방정권의 역사로 잊혀지게 둘 겁니까? 제가 영국 대학교에서 졸업식에서도 입었던 이 자랑스러운 한복이 중국의 소수민족 의복이라고 알려지게 냅둘 겁니까? 이제 우리 세대의 사명이 뭔지 감이 오십니까? 선배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세대가 되기 위해 존경심과 감사함을 담아 우리 청년들이 약속합시다. 선배 스님들, 당신께서 세우신 위대한 역사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명은 이 위대하고 감동적인 역사가 대한민국의 대안의 이름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달 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독립과 주권을 지켜내는 그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우리 세대가 만들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대통령님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이 거대한 투쟁의 첫 승리를 당당하게 쟁취합시다. 여러분, 저희 청년 세대와 함께 위대한 승리를 이미 만들어내신 선배 세대들과 함께 우리 함께 싸우면 우리의 자유, 우리의 주권, 우리 민족의 역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함께 싸웁시다. 이깁시다. 싸웁시다. 언제까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고한 영광을 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하게 되는 그날까지 싸웁시다. 네,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 부정선거 검증하라! 대통령을 석방하라! 네, 이어서 탄핵을 반대하는 청년들 탄대청에서 준비한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다고 하죠.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집회의 주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대 통합 그리고 하이브리드 전쟁입니다. 세대 통합의 관점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청년들이 준비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올라와서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는 퍼포먼스를 하겠습니다. 우리 탄핵반대 청년 모임 여러분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이번 설에도 광화문으로 서울 구치소로 거리로 나와 대통령의 석방을 외쳤습니다. 저를 받아야 할 그날에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일어나신 어르신들께 늦었지만 우리 청년들이 큰 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의 어르신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어르신 여러분들이 맨 앞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향해서 감사의 인사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들을 향해 존경과 감사의 큰 절을 올립니다. 일동 큰 절.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삶이란 언제나 먼저 살다 간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는 일, 타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 분들에게 신세를 갚는 것은 자유의 횃불을 높이 드는 것. 어르신들이 자유를 지켜냈다면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자유를 지켜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건설해 이 나라를 물려주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서 싸우겠습니다. 자유를 지켜주신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들입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 통합해 싸우겠습니다. 청년들이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일동 인사. 네,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대 갈등이 아니라 세대 통합으로 전 세대가 함께 하나 되어 구호외치면서 일부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어섰다. 청년들이 일어섰다. 모두 함께 투쟁하자. 모두 함께 투쟁하자. 대통령을 지켜내자. 대통령을 지켜내자. 윤석열을 지켜내자. 윤석열을 지켜내자. 대통령 윤석열 우리가 지킨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하고 2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